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아픔이 담긴 자성대 공원 명칭이 부산 진성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은 건데 이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부산뉴스 신년 인터뷰를 통해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의 미래 모습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 인구가 13,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출 인구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써요. 그냥. 여기서는 자율로 한다 그러는데 불안하잖아요. 일단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좀 안심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감염이 좀 되는 상태라.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에서 해방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덜었지만 마스크로 인하여 손님들한테 불평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됨으로써 저희 손님도 편하고 또 영업하는 저희로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겨울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교길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1,000명 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다음번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버스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보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예.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 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13,000명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국내 인구 이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13,000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 연령대는 20, 30대가 8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모녀를 출동한 경찰이 설득해 구조했습니다. 모녀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30m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 A씨를 설득한 뒤 구조했고 주변에 있던 딸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년 전 아버지가 숨지면서 모녀가 힘들어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모녀가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우려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30일 낮 12시쯤 강서구 강동동의 한 농산물 수출 선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선별장을 모두 태우고 화훼 공판장 등으로 번져 건물 3곳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별장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념물 제7호인 부산진성 주변에 조성된 자성대 공원 명칭이 부산진성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자성대라 불렸고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까지 담긴 이름인데요. 늦었지만 다행히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진성. 성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시민들은 통상 자성대 공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공원 명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성대 공원이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전혀 그냥
여기 주위에 옛날에 신혼 때 30년 전부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구나 생각하고 불렀어요. 자성대는 그거는 나도 확실히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부터 뭐 이 공원을 자성대, 이거 지역을 자성대라고. 부산 진성은 조선시대인 지난 1407년 동남 해안 방어를 위해 축조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전투가 벌어졌던 부산 진성을 왜군이 뜯어내 현재의 위치에 다시 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 일대는 자성대로 불려왔고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4년 이 공원의 공식 명칭은 자성대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성은 부산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면서 제 이름을 찾았지만 공원은 여전히 자성대로 남아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 이름 찾기는 지난 4일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부산 진성공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비롯한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는 여전히 자성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 자성대 공원이라고 표기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뭐 안내판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도로명 주소라든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8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부산 진성공원. 성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금정구는 동래구와 함께 부산의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거주민이 서서히 줄면서 그 명성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침체의 기로에 선 금정구,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를 포함해 4개 대학교가 모여있는 금정구. 교육도시이자 전통적인 주거단지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산과 기장 등 주변 신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3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었고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유출되는 인구를 잡기 위해 금정구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일자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46,000개 확보를 목표로 올해는 구비 3억 원을 투입해 구체적인 일자리 증진 계획을 가동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은 기본이고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도 집중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나 AI 기술 인력 등 신산업 직무를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급여와 교육을 지원해주는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금사공단에는 오는 10월 푸드앤파크를 준공해 창업 지원 시설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재난, 재해 예방에 집중합니다. 금사동 자연재해 위험지를 비롯해 온천천 침수지 등을 미리 정비하는 예방행정 강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들의 미래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활력 증진 및 따뜻한 복지 확대,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이란 목표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7개월째. 김재윤 구청장은 30일부터 16개 동을 돌며 대화회장을 마련해 자세한 구정 방향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30일 LG 헬로비전 해운대 사옥에서 2022년 4분기 부산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분기 부산방송 보도 리뷰와 올해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헬로티비 뉴스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설 홈페이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온라인 중심의 콘텐츠 확대와 지역 방송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